두에로 강의 남쪽에서 1983년 마지막 늑대가 쓰러졌다. 늑대는 한 지역을 일단 자신들의 영역으로 삼고 나면 영원히 거기 머문다. 그들이 이곳의 주인이노라 저기 50헥타르까지 내 영역이다 주장을 하면 그러고 나면 그들은 이를 떠날 수 없다. 그는 늑대들의 법칙은 상당한 자존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전적으로 확신하였다. 202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상실감과 존재의 실종, 허무에 대한 강렬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이 책 라스트 울프에서도 그런 인간 정신의 묵시록적 절망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이 작품 라스트 울프는 77페이지 맨 마지막 장에 이르도록 단 한 번의 마침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표가 없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강박적이고 쉴 새 없이 현존의 고통을 쏟아내며 허무 속을 끝없이 배회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저자의 문학적 장치 속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 또한 머릿속이 혼란스러우면서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자 하는 열망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함께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뭔가 잃어버린 것, 되찾아야 할 것 같은 아쉬움과 미완의 상실감에 대해 생각할 때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소중하고 근원적인 것의 파괴와 종말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내면의 순수함에 대한 회귀. 라스트 울프는 사람들에 의해 마지막 한 마리까지 죽어간 어느 지역의 늑대 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주체는 죽어간 늑대입니다. 그런데 작품 속의 흐름은 주인공인 한물간 철학 교수가 스페인의 엑스트라마두라라는 곳에서 늑대 사냥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베를린의 바에서 헝가리 바텐더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통역사의 통역을 통해 들은 사냥꾼의 오래전 기억을 다시 화자의 기억을 거쳐 바텐더에게 전달하는. 왜 저자는 굳이 이런 중첩적이고 간접적인 전달 방식을 통해서 마지막 늑대가 사라진 그 이야기를 독자에게 굽이굽이 돌아가는 여러 길목을 거치는 식으로 전달하려 했을까요? 사실 이런 거듭되는 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는 마지막 늑대의 진짜 운명이 어떤 것인지 그 진실에 대해 오히려 모호하고 불확실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자가 쉽사리 꺼내주지 않는 명쾌한 결론을 독자는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어느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어리둥절한 채로 내내 따라가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가 알아나가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작가 크로스너 호르카이 라슬로는 그의 다른 작품 사탄 탱고에서도 담담하게 설명해 나가는 듯한 내러티브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되는 마을 주민과 이르미야 씨의 관계 혹은 그 결말에 대해 알 듯 모를 듯한 모호한 느낌만을 남기며 독자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상태로 마지막 장을 덮게 합니다. 이것은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의 문학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특징인 의미는 호출되지만 보류되는 전략으로 독자로 하여금 답이 없는 절망적인 탐색 과정 자체에 참여하게 만드는 매우 정교한 문학적 기술입니다. 이는 단순히 작가가 의미를 감추는 것을 넘어 아마도 어딘가에 진정한 의미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도 결국 분명한 결론이나 해답을 주지 않고 독자를 끝없는 불안정 상태에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늑대의 멸종, 인간 실존의 부재 등에 대한 무겁고 의미 깊은 주제를 던져주지만 정작 독자는 그의 작품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독자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게다가 끝나지 않고 쉼표로만 이어지는 이 길고 숨찬 문장은 독자가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의미와 주제에 대해 더욱 강박적인 느낌을 가지고 긴밀하게 빠져들도록 몰아가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자존감을 잃고 일상에서조차 절망감에 빠진 한 철학 교수가 어느 날 스페인의 한 재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항공권과 체류 비용 전체를 부담할 테니 스페인의 어느 장소를 방문하여 글을 써달라고 요청한 이 초청장이 정말 그에게 온 것이 맞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실수나 오해로 그에게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화자 스스로도 계속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저자 크로스노르커의 라슬러의 문학작품에서 종종 보이는 우연과 오해가 무심한 격자처럼 마주쳤을 때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절망의 여정이 이 장면에서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대체 무슨 일이냐, 이 초대는 무엇이냐, 믿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들이 말한 엑스트레마두라가 로마 사람들의 루시타니아 지역하고 동일한 데가 맞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답장이 왔다. 그들이 보내온 답장은 분명한 초청의 의미를 재확인해 주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 쓰인 두 가지 내용은 화자인 철학가를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를 처음부터 애매하고 몽롱한 분위기 속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오히려 당신이 정말 그 철학 교수가 맞느냐고, 어떻게 그런 기초적인 일을 헷갈릴 수가 있느냐고, 그 드높은 명성이 얼마나 떨어진 것이냐고요. 그리고 엑스트레마두라,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냉혹한 불모의 너른 평야가 이어지는 끔찍하게 건조한 언덕일 뿐인데 대체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화자인 철학가의 존재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늑대가 사라진 장소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의문. 작품 전체는 이 두 가지 의문이 연결됐다 분리됐다 하면서 내내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구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체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비행기표가 도착했고 그는 결국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도착에 맞춰 대기할 것이고 일단 도착하시면 통역사와 차 그리고 교수님 필요하신 것은 무엇이든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상황에서도 화자인 철학 교수는 계속해서 혼란을 이어갑니다. 그의 머리에 든 무언가 무거운 추가 동시에 양방향에서 반대로 당기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그의 실수였음이 분명했다. 자신을 초청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혼란이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혼돈과 실수의 저 아래쪽에는 애초에 이 상황에 맞는 그라는 사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재단으로부터 영향을 인정받고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아주 오래전 읽을 수도 없는 허접한 책을 쓴 사람이고 심지어 자신의 책은 나오자마자 아무도 불쏘시개로도 쓰지 않을 정도로 외면받았을 뿐 아니라 철학자로서의 그 자신도 오래전에 말끔히 소진되어 버렸다는 자학을 계속할 뿐입니다. 초반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화자의 이런 생각은 늑대 무리의 마지막 한 마리까지 모두 사라져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냉혹한 불모의 언덕으로 남은 바로 그 장소 엑스트레마두라와 이제는 소멸되어 버린 마지막 늑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그 자신과 라스트 울프 마지막 늑대의 소멸되는 운명을 하나의 덩어리로 함께 상실시켜버리는 우울함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글의 내용에서는 마지막 늑대를 사냥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문 사냥꾼이 9마리의 늑대 중 7마리의 늑대를 사냥해 죽였다는 사실. 그러나 그 사냥꾼은 죄책감에 사냥을 중단했음. 남은 2마리 중 임신한 암컷 늑대가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죽은 사실. 최종적으로 남은 수컷 늑대를 쏘아 죽였다는 양치기 알레한드로. 이 내용만으로 보면 마지막 늑대가 죽은 것은 1993년 양치기 알레한드로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관리인인 호세 미겔이 교수에게 무언가를 고백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정작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교수 역시 마지막 상황에서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그를 돌려보냅니다. 결국 화자인 교수가 찾으려고 했던 마지막 늑대의 운명에 대해서 그 자신은 오히려 의미를 보류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자신이 주제로 삼았던 마지막 늑대의 최종적인 운명 역시 독자에게 날 것 그대로 던져놓습니다. 늑대를 누가 죽였는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마지막에 남은 존재마저 소멸되어 버린 이 허무함 쪽으로 독자의 생각을 이끌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더욱 정교하게 집중하도록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던 베를린의 한 바에 있던 헝가리인 바텐더. 작가가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화자를 통해 독자에게 전하지 않고 굳이 이 헝가리인 바텐더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이용해서 글을 써내려갔던 것은 화자인 철학가가 하는 이야기를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듣는 무감각한 관중,
철학가가 자신이 초청받은 경위와 그 여행에 대해 자신이 끝끝내 뒤를 따라갔던 마지막 늑대에 대해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바텐더는 지루해하고 심지어 잠이 들기까지 합니다. 화자인 독일인 철학 교수, 그가 방문한 스페인의 황량한 마을, 헝가리인 바텐더, 그리고 베를린에 있는 그들이 이야기 나누는 바. 각양각색의 이방인이자 고독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각각의 색깔인 공간에서 결국은 모두 사라져버린 마지막 늑대처럼 외롭고 처절한 실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의 이 책 라스트 울프는 사실 라스트 울프 앤드 헤르먼이라는 두 작품이 함께 실린 중편집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각기 다른 별개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어지는 주제와 의미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두 작품의 스타일과 발표 시기는 다르지만 이 두 작품 모두 묵시록적 주제와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깊이 연결됩니다. 라스트 울프가 인간에 의해 마지막 한 마리까지 죽어가는 야생 늑대의 이야기였다면 헤르먼은 인간의 기준으로 유해한 동물을 제거하는 사냥꾼을 주제로 합니다. 그 사냥꾼이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분노와 자연에 대한 공감.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은 두 작품이 섬뜩한 거울의 특성을 지녔다고 이야기합니다. 라스트 울프가 늑대의 종말을 기록하려는 철학가가 늑대의 불확실한 종말을 추적하며 존재적 허무감과 절망을 써내려간 작품이었던 것에 반해 헤르먼이 레메트의 숲의 유해한 포식자들을 제거하도록 고용된 숙련된 사냥꾼의 이야기로 쓰여진 것은 그래서 각각의 작품으로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는 강력한 의미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둔자의 숲이라는 뜻의 레메테 숲의 사냥꾼 헤르먼은 강력한 덫을로와 여우나 족제비 등 유해한 포식자를 잡지만 그 과정에서 차츰 그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의 삶을 아주 깊디 깊은 무지 속에 푹 잠겨 쥐락펴락 남들 휘두르는 대로 마냥 복종하고 살아왔구나. 신성한 섭리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세상이 해로운 세상과 유익한 세상으로 나뉜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구나 알아차렸다. 해로움과 유익함이 인간의 기준에 의해 나뉘어지고 그 해로운 대상에 대해 잔인하게 휘두르는 인간의 횡포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이제 인간의 계산을 넘는 더 높은 법칙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함정과 덫을 놓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주민들은 헤르만이 놓아둔 덫에 걸려 다리가 부러지거나 여기저기 부상을 당한 채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조사 끝에 헤르만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결국 그를 처단합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았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이라 이 일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 말이 이 헤르먼이라는 자는 무슨 역도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 말을 아주 믿지는 마세요. 그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짓을 벌이는지 잘 알아요. 돌아가는 방식이 전부 다 그 사람 마음에 언짢다 이거죠. 요즘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정말이에요. 요즘에 여기는 무슨 일이든 허용되는 판이라. 이 주변에서는요, 더 이상 신성시되는 게 없어요. 하늘도 없고 법도 없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펑펑 써요. 아주 물 쓰듯 허비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닫힌 문 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구 성직자가 완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대요. 그분 말이 맞아요. 헤르먼은 처음에는 마을의 자치숲에서 오직 해로운 맹수들만 잡을 요량으로 덫을 놓았어요. 그게 그가 맡은 임무였죠. 하지만 지금은 죄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로 짐승들을 잡아서 그것을 문간에 놓아두죠. 사람들은 총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보다 그 사람 덫에 더 겁을 먹어요. 사람들 말이 그 사람은 영 미쳤고 일단 어긋난 정신이라 무슨 일이 해롭고 해롭지 않은지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는 알아요. 뭐가 뭔지 다 알아요. 교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가톨릭 성당의 일꾼이 꽃에 물을 갈기 위해 중앙재단을 향해 가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상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진 붉은 양탄자 위에 놓인 무시무시한 물체를 발견하고 놀라서 우뚝 멈춰섭니다. 그것은 헤르먼이 만든 무시무시한 백조목 덫 중의 하나였고 아마도 마지막 덫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은 이를 그들의 시련이 종결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장치는 그날 저녁 때까지 치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구경거리를 보러 때로 몰려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헤르먼이 이 덫으로 제단에 다가오는 사람을 잡으려 했는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목표로 했는지, 그 의도는, 그 대답은 알 수 없었다. 라스트 울프에서 교수가 늑대의 운명을 추적하며 자기 스스로 절망에 빠지면서 늑대의 종말을 자신의 실패한 삶과 동일시한 것에 반해 헤르먼에서는 동물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자신의 일에 혐오감을 느낀 사냥꾼이 마침내 자연의 편으로 돌아서서 인간을 유해한 존재로 전환하여 규정하고 인간들을 덫으로 응징하려는 복수를 시도합니다. 관찰자인 라스트 울프와 행위자인 헤르먼이 만나는 이 두 작품,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의 라스트 울프 앤 헤르먼, 이 작품은 꼭 직접 읽어보시기 권하고 싶습니다.